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이 공황장애와 이 만성 소화불량을 이제 같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차례 이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한 바가 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명백하게 좀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만성적인 소화불량, 우리가 이제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 뛰어갈 정도의 그런 고통을, 심한 고통을 겪는 이제 소화불량과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개인의 문제인가 그냥 우연히 왔느냐? 아니면 두 개가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치료할 때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현대의학에서도 두 이 질병의 상태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가설과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한의학에서 이것은 이제 감기울결, 감기범위, 감비불화라는 형태로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전에 이제 영상을 제가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댓글로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저녁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급체하는 느낌이어서 어지럽고 무엇보다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증상이 하루하루 나타날 때마다 응급실에 갔어요. 자, 제가 지금 그 상태인데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폐쇄공포증도 있고. 너무 정확하네요. 자, 또 다른 분입니다. 제가 겪는 걸 너무 똑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영상을 보고 너무 공감하고 갑니다. 소화도 안 되고 숨도 과호흡도 심해지고 죽을 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 모두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다녔던 정신과 한방 속 시원한 상담 못 들었는데 유튜브 방송이 저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불량과 공황장애가 둘 다 있는 저는 심히 공감합니다. 자, 2년 전에 트림을 심하게 하고 멀건 물과 노란 물을 토하고 죽을 것 같아서 충격을 받고 다음날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불량과 어지럼증과 뭐 잘못 먹으면 숨막혀짐이 심해집니다. 뭘 잘못 먹으면 숨이 막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화불량인데. 자, 그리고 한 번만 뭐든지 많이 먹고 소화가 잘 돼 봤다면 이제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이제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소화가 안 되면 반드시 두통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먹는 양이 적으니 기운이 없고 영양실조 같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러워서 응급실 간 적도 있습니다. 또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에 문제가 생겨 배가 아파오게 되고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기운 빠지면 묘하게 공황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본인의 이제 증상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3년 전에 심한 소화불량으로 트림을 억지로 하려 했고 밤에 위장관에 설명 못할 불편함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모든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위에 약간의 염증 외에 특별한 소견이 없습니다. 배변과 식욕에는 문제가 없는데 불안감, 가슴 답답함, 목 통증, 불면증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식 종류는 연관이 없는 듯합니다. 죽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똑같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원래 기본적인 이제 소화장애 자체는 고기를 먹었을 때 또 불편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공황 불안과 관련된 위장관 장애를 겪는 분들은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한 숟갈만 더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약간의 음식이 덜 소화된 채로 구토하게 되면 이제 증상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비워내면 이제 좀 나아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한 달 정도 먹은 후 확연히 증상이 좋아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런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는데 막 토해내야 될 정도로 토해내야 될 정도의 어떤 이런 소화불량을 겪는데 정신과약을 먹었더니 소화가 좀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불안울이 기존에 먼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여기에 소화불량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같이 동반됐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제 만성적인 어떤 소화불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안 우울이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화불량도 원래 따로 있었고 불안 우울도 원래 따로 있었다가 어느 시점부터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소화불량.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거죠. 뭐 거의 멀쩡한 경우도 있고 그냥 위험이 좀 있어요. 뭐 이 정도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이제 국내에 이제 어떤 병원에 그 대형 병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보면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불량 중에서 비율도 굉장히 많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하는 이 명칭, 펑셔널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디스오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 명칭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은 이 로마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의사들의 이제 학술 단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이제 그 극심한 소화불량, 그런데 이상은 없는 이런 이제 이 소화 질환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진단하기 위한 이제 진단 체계로 로마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2016년에 이제 네 번째 기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학술 모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이 학술단체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로마 재단에서 더 이상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제 DGBI라고 그래서 Disorder of Gut-Brain Interaction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장과 뇌의 상호작용 장애 또는 이제 뇌와 장의 상호작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로마 재단에서는 아예 이제 이 로마 재단 홈페이지에 이 재단의 이제 사명이 뭐냐 그러면 이런 장과 뇌의 상호작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이 단체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국내에서는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뇌와 장, 또 장과 뇌의 상호작용 장애다라고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자, 그런데 명확하게 이 로마 재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예 기존에는 가스트로 인테스티널에서 분명히 위장이라고만 이제 썼던 것을 뇌와 장과 뇌로 이제 분명히 뇌라고 하는 것을 툭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소화장애가 뇌의 어떤 정서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고, 결코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 이런 과민성 대장증과 공황장애 같이 났다면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로마 재단에서 그렇다면 이 DGBI라고 하는 뇌와 장의 상호작용, 이 뇌와 장의 어떤 연관을 짓는, 병리적인 연관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병리의 증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복부 팽만,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도 변비나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심 증상은 복부 팽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재단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 장뇌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런 이제 연구자들이 이 복부 팽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부 팽만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연구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에다가 풍선을 넣고 장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팽창시켰을 때 장이 그럼 뭔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겠죠. 팽창감을 느끼고 이때 뇌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이 이제 뇌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통증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이 팽창을 하니까 이 장의 감각과 통증과 관련된
팽창 압력계 관련된 뇌의 통증 영역이 활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증의 영역에 플러스 한 가지 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불안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이 팽창을 했을 때 정상인들은 이것을 압력과 통증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뇌가 불안을 느끼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공황장애가 잘 나타날 수 있고, 공황장애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왜 두 가지가 이렇게 잘 동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팽창하는 복부의 가스의 압력을 뇌는 불안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제 이 실험은 이 양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조절을 한 것인데요. 이 장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장에 이제 압력을 줄 때 본인이 장에 어떤 압력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공기의 양을 주입한 경우랑, 그렇지 않은 이제 좀 공기의 양을 좀 많이 넣어서 분명하게 장이 팽팽하다, 빵빵하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의 양을 이제 주입을 했을 때 양을 이제 조절한 것이죠. 이때 정상인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뇌가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미지에서 보이는 A, C, E가 정상인이 되겠고, B, D, F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A와 B를 비교를 해서 보자면, A와 B가 이제 장에다가 가스를 넣었을 때, 공기를 넣었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량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정상에서는 소량을 넣었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B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분명히 본인은 자각적으로 장에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가스의 압력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각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긴장을 하거나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와 D는 복부의 압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장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양을 집어 넣었을 때 뇌의 반응도를 보는 것인데, 이때는 정상인도 C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느낄 수 있지만 D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더 큰 반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에 과민성 대장증후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고통, 불안,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뇌가 가스 차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에서도 본인의 뇌는 각성하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또 한 가지 이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후 연구에서부터는 이 가스를 넣는 양을 이제 세 가지로 조절해서 넣는 겁니다. 40ml, 80ml, 120ml로 이제 조절해서 넣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연구의 첫 번째 이 원 그래프의 도표에서 세 가지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A, B, C로 나와 있는데, A가 40ml, B가 80ml, 그리고 C가 120ml에 공기를 넣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인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 B, C로 갈수록 색깔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기의 양에 따라서 뇌가 반응하는 부위가 종류가 얼만큼 많아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위가 있고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게 되는데, A 40ml가 들어갔을 때는 한 세 가지 영역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B로 갈수록, C로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뇌가 반응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공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장에서 느끼는 압력이 많아질수록 뇌가 전체적으로 각성하고 이 불안을 느낄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공기의 양에 따라서 명확하게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선 연구랑 비교를 하자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명확하게 공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 고통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기의 양이 굉장히 적을 때도 본인이 장에 가스가 차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본인은 굉장히 뇌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40, 80, 120으로 이제 후속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극 양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위에 IBS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세 개의 그림이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밑에는 정상, 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이제 120ml가 딱 들어갔을 때 정상인과 달리 이제 노랗게 활동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영역은 바로 이제 뇌 섬엽이라고 해서 정서와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스가 차 있는데 이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이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면서 특히 정서의 부분이 반응한다. 불안을 느낄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즉, 이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불안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도가 낮은 분이 있고 불안도가 높은 분이 있는데, 높은 분들이 이제 위에 이미지 3개가 되겠고요. 낮은 분들이 이제 이미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스 양을 늘려감에 따라서 이 불안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80ml 정도만 돼도 뇌가 반짝반짝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도가 그래도 낮은 경우에는 120ml 됐을 때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장의 가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불안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얼만큼 오래 겪었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장에 가스가 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을 때 5년 이상 된 분과 5년 이하 된 분을 보니까 5년 이상 된 분들은 이미 장에 가스가 조금만 차도 뇌가 반짝반짝 계속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각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임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래될수록 이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해지고 더 지치게 된다. 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고통의 통증에 민감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자극이 들어가면 10의 반응이 나오는데 계속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결과인데요. 처음엔 10의 자극을 주면 10의 반응이 나왔지만 나중엔 10의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나중에 10이 아니라 이것이 20, 30, 100으로 나타나게 돼요. 100의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10이 아니라 나중에 1의 자극만 줘도 10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고통,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통증이 반복될수록 적응을 해서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하는 민감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을 때는 이것을 오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이 공황장애가 남성 대 여성을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완되는 것 자체는 2배 이상 많은데 가스를 넣어서 실험을 했을 때는 보니까 남성이 훨씬 적은 양에서부터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완 자체는 여성에게서 많지만 만약에 남성이 걸렸을 때는 남성이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안과 관련된 것들에 이제 겪고 있을 때는 여성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공황장애, 그리고 응급실에 뛰어갈 만큼의 급성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제 만성적인 위장장애가 동반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 자, 이것을 이 로마 재단에서는 이제는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쓰지 않고 장과 뇌의 상호작용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증상, 이것을 연결시키는 핵심 증상이 이제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복부팽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복부팽만은 이제 내가 자극양을 복부가 그렇게 팽만돼 있다고 느끼지 못해도 뇌가 계속 반응하고 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고,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월등하게 내가 반응을 이제 느끼게 되고, 불안도가 더 높아지고, 불안도가 더 높을수록 복부 팽만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대의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중에서 정신과적인 프로토콜이 분명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사연들을 볼 때 정신과약을 먹었더니 소화 기능이 확연히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죠. 저녁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급체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뭐 죽을 것 같아 응급실 뛰어간다라든가,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 이런 사연은 이미 가스가 차 있다라는 거죠. 가스가 차고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사연에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폐쇄공포증이 있다, 이 불안을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프로토콜을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고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는 이미 이제 이러한 뇌와 장과 뇌의 상호작용 장애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간기울결이라고 표현을 한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간기울결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기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 횡격막에서 기의 순환이 뭔가 정체해서 잘 올라가고 원활하게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이제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가 정체되면 아래에선 아래대로 증상이 나타나고 위에선 위에대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가슴이 답답한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간기울결입니다. 그리고 이 한의학에서는 간기울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기범위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간비불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럼 간기범위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간비불화의 증상인데,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기범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상부위장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고, 간비불화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 하부위장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간기범이라고 하는 이 병리를 겪는 분들은 기본 증상이 잘 체하고요. 체하면 질식감을 느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것처럼 체하면 이제 평소에 또 그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폐쇄공포증, 약간 강박의 경향,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하부위장관의 형태로 나타나는 간비불화는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들 많이 나타난다. 그 변비 또는 설사, 이쪽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 가스가 빵빵하게 차는 것, 뭐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 장뇌 상호작용 장애를 겪을 때 크게 이제 상부위장관의 쪽에 증상이 더 많으냐, 하부위장관의 증상이 더 많으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이것을 한의학에서 간기범위, 간비불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이전에도 몇 번 만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연관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더 많고, 현재까지 아직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 장뇌 상호작용 장애가 한국 내에서는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로 이렇게 아직은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임상적인 현상을 명확하게 지금 다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좀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증상을 나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만성 소화장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차라리 정신과 프로토콜을 해보시는 것도 이미 이제 그게 프로토콜 중에 치료 프로토콜 중에 하나로 있으니까 해보시는 걸 뭐 권장해드려 볼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래서 해결된다면 너무 다행이고, 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런 한의학적인 간기울결, 간기범위, 간비브라의 어떤 병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상호작용 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원 썼다 뭐 이런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유명한 우리 명의라고 하는 분들 다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뭐 유명한 한의원들 한 번씩 또 다녀보게 되고요. 또 뭐 강원도 어디에 가면 뭐 민간요법 좋은 게 있대더라. 그럼 거기 가서 또 한번 다녀보시기도 하고 막 전국을 헤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뭐 자료도 찾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어 드린 영상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길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천천히 뭐 몇 번 한번 이해하시고 뭐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본인의 상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혼란과 고통을 이제는 좀 끝내서 좀 편안한 이제 그런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정보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